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정보다 조금 촬영을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빨리 제가 전달하고 또 혹여 또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소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강상원 선생님과의 그런 학문을 나누었던 얘기들, 혹은 수암당 신미대사, 그리고 범어의 정말 훌륭하신 학승이었던 함어당 득통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은 꼭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안성 현장에서 건축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옥을 짓는 일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건축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건축이나 역사 관련돼서 인물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보조 화면에 물론 올라가겠지만 제가 한 가지 화면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주목하시고 보시면요, 이 화면입니다. 자, 이 문구는 동국정운의 밀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범어상으로도 똑같이 발음이 밀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런 문자입니다. 즉 밀접할 밀. 그리고 잉글리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범어 사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범어 사전에 817쪽에 정확히 데바나가리 문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보다 실담 이전 문자에 그 문자로 쓰였던 대일 경자륜 푸문체에서도 화면에서 지금 보조 화면에 나가실 겁니다. 보조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밀자가 표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밀접할 밀자를 먼저 서두에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제 강상원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전에 이제 하셨고, 저 또한 그 강의를 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고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혹은 선생님과의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영상에 공개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분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오늘 꼭 공개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밀자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주 고관사의 아미타 복장 유물이 1980년대 당시에 주석하셨던 주지 스님에 의해서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장 유물의 기록에 보면 병자년 하지에 수암당 신미대사가 친히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장 유물을 범어로 기록하시고 혹은 도형화시켜서 중생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문장의 첫머리에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보조 화면에 또 나갈 겁니다. 문장의 첫머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요, 타미일자 공덕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미대사가 쓰셨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문장의 중간에 제가 제 개인 소개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이름 법헌자에 고르다 균자가 그 문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장 유물을 제가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강상원 선생님이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보라 하고 저한테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복장 유물을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스승님께서는 이 복장 유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스승님이 연구하신 바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역사나 혹은 문자의 체계가 변경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강상원 선생님께서 당시 해석을 해보라고 주신 그 유물을 그대로 영인한 그 유물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조 화면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자 탐이 일자 공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타자는 숫자로도 수나라 할 때 숫자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게으르지 않을 타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너가 게으르지 않다면 일자, 즉 한 문장으로서 공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의 법헌자 고르다 균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명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유물입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이런 유물을 남겨주셨고 그걸 강상원 선생님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라고 하는 제 손까지 들어오게 됐는가라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도 제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랐던 것입니다. 너가 게으르지 않다면, 즉 조금이라도 근면하게 학문을 한다면 반드시 일자 공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600년 전에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혹은 우리 독자분들도 저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밀접한 밀, 동국정운의 미의 리을, 히읗, 즉 각자 병서에 받침을 한 이런 내용을 기록물을 통해서도 정확히 나와 있고, 그리고 밀접하다는 뜻이 발음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말과 동일하다는 그런 공통점도 찾으면서, 그러면 밀접한데 수암당 신미와 강상원 선생님과 저의 어떤 인연법도 어떤 연원에서 이것이 여기까지 전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장유물, 제가 이 복장유물이 나온 사찰은 현 제주도 고관사의 사찰에서 나온 아미타 부처님의 복장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어찌하여 그 유물이 제 바다 건너 제주도의 고관사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연원으로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헌균이라고 하는 이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본명을 거론하셨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헌균이 네가 풀어봐라 하셨을 때 펼치는 순간 사실 저는 거기서 환희심이 발생했습니다. 환희심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년 동안을 갖고 계셨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잘 밝히지 못하셨던 부분이 어째서 저에게는 한눈에 그것이 환희심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마침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을 1995년도에 책을 써놓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판권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학문적인 어떤 견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출판물로 제가 제작을 하였고, 출판물을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20여 년 전에 학문을 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장 유물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은 음양오행 원리에 의해서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께서 이미 하늘과 땅과 천문과 지리를 수리를 전부 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어찌하여 능엄경 언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8만 대장경을 우리말로 해석한 그러한 유물들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일자 공덕을 저 김허균에게 말씀을 600년 전에 하셨을까? 그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또 보조 화면에 나갈 겁니다. 자, 이 화면에 복장 유물의 일부를 제가 직접 손으로 옮겨 적고 필사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도형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우주의 행성들을 당시의 과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제가 논하고 있는 실담 이전 문자, 즉 브라미 문자, 굽타 문자, 그 이후에 실담 문자가 이어졌고, 실담 이후의 문자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데바나가리 문자입니다. 근 1500년에 걸쳐서 문자의 변화 세계까지도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경전들을 제가 가끔씩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실담 이전 문자, 즉 천축국에서 쓰였던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음양오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은 음양오행 천문지리 수리가 정확히 반영된 그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문자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종께서는 최고의 학자이시자 최고의 성군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오행이, 복장유물의 내용에는 오행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년 전에 훈민정음 창제의 음운원리에 도움을 주셨던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목화토금수의 원리를 복장유물에 그대로 전달해 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보조 화면을 보시면 목 부분은 목화토금수의 목 부분입니다. 목은 무럭무럭 자라고 키우고라는 뜻이 범어사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화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는 잘 먹여 기른다 뜻입니다. 즉 듀카, 우유를 먹여 기른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금은 역시 빛나고 도약하고 발전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수는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문 공부할 때 남두 육성과 북두 칠성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면서 삼신할머니 혹은 마고할머니를 상고사에서 운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독자는 이미 학문적으로 수준이 상당한 위치에 경지에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 지금 현재 구독자 수나 제 강의를 조회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5,000회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민정음을 정확하고 알고 싶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가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 학문을 계속해서 또 찾아보고 추구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자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바로 쓰여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를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범어로 표현을 하시고 그때 당시 천문학에서 쓰여졌던 기호로 이렇게 써 놓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를 제가 수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수는 북쪽입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는 어떤 행성이 위치할까요? 그렇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입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는 범어로 아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이라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외람되지만 남녀가 결합하는 장면이 바로 실담문자의 첫째 글자 아자입니다. 여기서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잉태하는 자리, 즉 북쪽 북극성 북두칠성 자리입니다. 북두칠성에서 점지하신 우리 동이족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자손이고 천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저희가 우리 훈민정음을 다시 살려내고 찾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에서 잉태하고 남두육성, 남쪽에서는 화자리입니다. 방위르는 남쪽이고 화자리입니다. 화자리는 남두육성은 생명을 잉태한 것을 낳는 자리입니다. 즉 삼신할머니의 자리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 엉덩이에 파란 점은 바로 삼신할머니가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찰싹하고 두들겼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 멍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이게 바로 우리 몽골 반점, 우리 동이족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즉 남쪽에서 삼신할머니가 잉태한 생명이 잘 자랐을 때 밖으로, 어머님의 품속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 그 증표가 우리는 파란 멍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를 무럭무럭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38목 동쪽입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키우고 자라납니다. 어떤 영향을 받지요? 예, 맞습니다. 숫자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목성과 수성은 서로 교류하고 살리는 글자, 상생하는 글자로서 도움을 주는 글자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낳은 이러한 생명은 우리 중토, 50중토 자리에서 잘 먹여 기릅니다. 우리는 잘 먹여 기르는 글자를 밤이라고 발음해 놓으셨습니다. 자, 보조 화면에서 글자를 보면 바의 위에 우리가 점, 스트로크가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밤입니다. 밤은 먹여 기르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여 기른 요 훌륭한 인재가 출세하고 도약하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하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것 정도는, 이것은 하고 가야지, 이것은 해야지. 바로 그 해라고 발음되는 자리, 금자리, 사구금 금자리에는 우리가 달 모양의 이런 도형이 그려지고 그 안에 범어로 하라고 써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낳고, 잉태하고 낳고 무럭무럭 키우고 먹여 기르고 그리고 세상에 이롭게 하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그 의미로 저 600년 전에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복장 유물에 이렇게 권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적과 같고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과연 그분의 법력이
여기까지 미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강상원 선생님으로부터 이 복장 유물을 받아들고 저는 단박에 그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목화토금수 그리고 칠정산 이 모든 지식이 이 복장유물 그 복장유물에 전부 내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철학과 사상이 이미 태우복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기역이라는 글자로 니은이라는 글자로 미음이라는 글자로 그리고 시읒 컴퍼스 그리고 이음 컴퍼스로 그려낸 도형 파이 원주일 우주 이 원리들이 전부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미 15,000년 전에도 거기에 통달을 하고 계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학생인가 하는 것은 그분을 도와서 우문원리를 제작하셨던 함호당 득통과 수암당 신미대사의 그 학문적 견해를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장에 동국정운의 밀접할 밀자를 화두로 꺼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조 화면에 우리 감독님이 잘 올려놓으실 겁니다. 이 보조 화면을 보시면서 반드시 600년 전에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훈민정음을 도와 이를 도모하셨고 세종께서 그의 우문원리의 학승인 신미를 높이 평가하고 저 경복궁 안에 내불 땅을 지켜 하시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러한 학문적인 훌륭한 업적을 그분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를 뽑아 쓰실 수 있는 세종대왕의 해안이 거기서 열렸다라고 봅니다. 자,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자, 각설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암당 신미대사가 복장 유물을 이 세상에 넣어 놓으시고 또 그것을 강상원 선생님을 통해서 제주도의 고관사의 주지스님을 통해서 저 김허균이에게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리고 저 연변의 오봉혁 교수님과 북한의 홍기문 이런 분들이 논하셨던 그러한 논문들이 저 강한 철책에서 그저 국가를 위해 경계 임무에 충실하였던 저 김어균이에게 전달된 이유는 충분히 더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밀접한 밀자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연에 대한 왜 이러한 문장들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됐나는 인연에 대한 얘기를 줄이면서 제가 오늘은 제가 저술한 세종 이도의 눈물 가장 전면에 있는 서문을 여러분께 직접 한번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세종 이도의 눈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홍대용 과학관에 가서 오성치루를 확인하고 우리 조상들의 상고사가 얼마나 정확한 자료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자신감을 얻고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시 배달국 초대 천황은 신지혁덕이 지어올린 녹두문을 받아 기뻐하셨고 5대 천황 태우의 천황의 12번째 아드님 태우복희님은 음양오행과 천문수행을 터득하셔서 8개를 지으셨으니 고조선에 이르러 가륵 단군께서 삼랑을보록에게 명하여 정음
팔자를 만드셨다. 행촌 이암이 단군세기에 전하니 가림토 문자이다. 신지혁덕의 문자를 신지 문자라 하니 외국 저 바다 건너 외국에는 전하여 신대 문자라 하였고, 신대 문자는 중요한 재래의식과 오늘날에도 부적 혹은 신에게 올리는 제수 문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정인지가 밝히신 바 자방고전 옛글자를 모방하였다는 뜻은, 즉 옛글자를 본떠서 만들었으니 이른바 훈민정음이라 한다. 태오복희의 음양의 진리가 녹두문 가림토 문자 훈민정음에 오롯이 녹아 있으니 하늘과 땅이 저절로 저리도 조화를 이루었음이라. 한자 한액 음양과 오행 천문수리에 어긋남이 없도다. 선조대왕의 손자이신 낭성군께서는 옛날에 태오복희 씨가 처음 수리문자를 만들었다 했으며, 상고문자는 모두 신시배달국에서 만들어졌다 하였다. 또한 채말리의 상소문에서 언문은 모두 옛글자에서 근본하고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오나, 따져 물으니 훈민정음이 상고문자를 활용하였음을 자명하게 밝히신 세종대왕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다. 신시배달국의 녹두문,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는 훈민정음의 모태이며 우리 선조들의 유전자와 같으시니 훈민정음 한자 한자 춤추며 읽지 않고는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주의 진리가 여기 훈민정음에 녹아들어 오늘 하찮은 두 손에서 밝혀지고 삼가 아래나이다. 1995년 1월 21일 영산당 허균. 제가 이 서문을 이렇게 낭독을 해드린 것은 이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과학과 철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두 밝혔고, 그 밝힌 내용은 현재의 과학과 모든 문서 혹은 어떤 유물 등에서 전부 비교하고 평가한 결과 훈민정음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유전자로부터 이어져 면면이 내려온 우리 문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업적을 한자 한자 정확히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 내신 세종의 그 놀라운 학식과 백성을 사랑하고 홍익인가다는 애민하는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기리고자 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감히 올리고 또 여러분께 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600여 년 전 저하고 어떤 인연에서였는지 저의 이름 두 자를 복장유물에 밝혀놓으신 신미대사의 그 뜻을 제가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건대 학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세상에서 도모하고자 할 때는 그 연원이 반드시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종 이도의 눈물을 감히 여러분께 밝히고 그 학문적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보고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으실 걸로 믿고 또 반드시 그렇게 훌륭하신 청취자분들 혹은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말과 문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문자를 낳은 모태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내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여러분과 모든 경전, 수많은 경전과 혹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말, 문자에서 유래된 그러한 사료들 혹은 자료들을 또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이것은 종교하고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학문으로 좀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광명, 밝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이러한 보조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데바나가리 문자로 윌리엄 경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년 동안 연구하신 그 사전에 명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데바나가리 문체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것을 단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광명과 단우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샤카무니, 즉 제가 앞에서도 당부드렸지만 샤카무니는 석가모니를 의미하고 저는 오늘 학문으로 보겠습니다. 샤카무니를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509페이지에 정확히 석가조 단군의 후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샤카무니는 단군의 후예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단군은 바로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석가모니 이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불가에서는 연등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연등이란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밝게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등 부처님을 지극히 존경하여 다음 부처님이 되신 호명 보살님은 호명이라 하였습니다. 즉 밝게 또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밝게 비친다, 광명,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상고사에서 연관 지을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환국, 환인, 환인을 얘기합니다. 환하다, 훤하다의 환, 바로 그 환국의 환이 연등과 호명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명이 마야부인이 옆구리로 잉태하셔서 바로 앞에 설명한 샤카무니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샤카무니를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대사전에 509쪽에 석가족, 즉 단군의 후예 다누 라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종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인, 환구, 이 다음의 역사를 제가 전 역사 강의 시간에도 배달 역사라 하였습니다. 배달은 즉 밝다의 역사입니다.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역시 광명, 단우와 관련된 용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근대의 조선과 대별하기 위하여 상고의 조선을 고조선이라 했습니다. 이 조선 또한 어원적으로 보면 교선, 조선입니다. 비추다, 밝다, 이런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국 이전부터 있어 왔던 향가에서도 혹은 저 정읍사에서도 달아 높이금 돋으샤, 우리 낭군이 가시는 길을 밝게 비춰라. 바로 이 조선이라는 문구가 그 정읍사에도 나옵니다. 면면이 우리 말과 우리 문자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밝음, 광명이 바로 산스크리트 버머 사전에는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단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곧 단군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어원적으로 단군은 우리 조상이시며 단군은 밝은 정치를 하는 우리의 상고사의 나라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해 잘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밝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범어로 비드유, 빛이유, 우리 충청도 사투리지요. 자, 이 화면도 보조 화면에 올라갈 것입니다. 범어로 비드유, 빛이유 이렇게 기록하고 한자로는 번개전 혹은 밝을 명으로 옥편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범어 천자문에도 똑같이 빛이유라고 써 있고 해석이 광명, 빛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빛이유, 밝게 비춰요. 일할 때 검고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 일할 때 그거 좀 전등 좀 손등 좀 잘 비춰봐. 좀 잘 좀 비춰봐요. 안 보여요. 이렇게 사투리 쓰죠. 이 바로 비드유, 비추유가 우리가 늘 써왔던 그런 문자들이었고요. 동국정운에도 신증유합에도 우리 선조께서 빛광자로 비디오를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비추유입니다. 근데 이 비추유의 어원을 제가 밝히다가 저는 소시적이라면 여러분들 웃으시겠지만 소시적에 무예에도 관심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체육학을 또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무예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예도에 바로 번개와 같은 전광석과 같은 그런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무예도 18장의 비추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동문회 상권의 2장에 마찬가지로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비추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예를 들면 제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몇 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하면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맞더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그 작업 자체가 사실은 학문이고 피드백 효과를 반복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범어사전도 찾아보시고 동국정운이나 신중유합 등도 꼭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하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또 학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좀 벗어나자. 제가 빛이 있으라 혹은 부처님의 단군 단우라자 샤카무니족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이 또 있죠. 그때 얼굴이 굳어진다. 그 말 그대로 얼굴이 굳어진다. 범어로 굳어진다. 꾸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보조 화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두,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꾸두는 얼굴이 굳다 혹은 화가 나다 이러한 내용의 글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 화면에 이상한 또 글자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자, 바로 이게 실답 이전에 BC 5세기에서 7세기에 쓰였던 브라미 문자, 굽타 문자를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찾으시느라고 수많은 경전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면 몇 년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 한순간에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이거 빨리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20년, 30년 걸려서 힘들게 한 공부 여러분께서는 단 몇 초 만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스승님들이 사실은 하셨어야 할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셨어야 할 일들입니다. 다행히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남기는 그런 일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도 많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요 보조 화면에 보시면 꾸두하고 얼굴이 굳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굽타 문자 혹은 브라미 문자에는 바로 이러한 글자들이 현재 데바나 가리체로 쓰이는 혹은 실다모체에 쓰이는 그러한 실다모체에 쓰이는 그런 글자와 조금 모양이 달라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갑골 문자라든지 그 이전에 청동기나 유물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자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요서 문화의 요서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홍산 문화의 흑피옥 유물에서는 이와 유사한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다행히 이러한 범어 고문자를 책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걸 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홍산 문화가 어떤 형태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게 한다면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저에게 미리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게으르지 않으면 일자로서 공덕을 세울 거다. 제가 공덕을 분명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산 문화에 나오는 그러한 문자들을 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유물, 어떤 장소에 이것이 나왔고 이러한 문자는 어떤 경전 몇 페이지에 나왔다라고 분명히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이 더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담 이전 문자와 실담 이후 문자 제가 범어 특강 시간에 14개 경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거기에 실담 이전 문자가 뭐가 있었고 실담 이후 문자가 뭐가 있었나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이 주옥 같은 경전이나 서적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험난한 역사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일제강점기나 임난 혹은 정유재란 혹은 호란 이러한 난들을 겪으면서 그런 책들이 많이 유실되고 혹은 또 어디에 감춰졌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래된 그 고가
주택에서, 특히 주택의 다락에서 정말 귀한 책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 다락은 우리가 다락, 외할머니 댁이나 할머니 댁에 그 옛날에는 정말 그 기와집으로 잘 꾸며진 집에는 다락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물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죠. 특히 꿀단지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 꿀단지에서 꿀을 몰래 훔쳐먹다가 단지를 깨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은 적도 있죠. 물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연 이런 말에 호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관광지나 혹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셨을 때 펜션에 가보면 꼭 다락방을 만들어 놓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정서에는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촌, 형제간끼리 꼭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같이 밤새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추억거리를 많이 내놓고 보따리도 풀어놓고 하죠. 또 속에 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지요. 동생한테, 형아한테, 누나한테, 언니한테 우리 나중에 크더라도 꼭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자. 언니야, 우리 재미있게 이렇게 놀자, 형아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추억을 쌓아가죠. 그 다락이 말 그대로 다락입니다. 자, 범어로 제가 또 자료 화면을 또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면서, 자, 범어로 이렇게 다락이라고 써놓고 발음으로도 다락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서체에 여러분들 50자모에서 보지 못한 서체죠. 맞습니다. 경전의 실제 문장에는 이렇게 자모에서 발음에 따라서 변화하는 체문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은사님이 범어 사전을 또 이렇게 출판함으로써 여러분께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많이 또 제공을 해 주셨죠.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경전에 나와 있는 체문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돼 있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또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사실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죠. 이건 절대로 그런 선생님들이 해놓으신 업적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공부를 하면서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이런 선행 연구를 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먼저 교두부 발판을 세웠다. 이것을 제가 그래서 범어 강의하면 꼭 그분들의 그런 업적들을 제가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구했던 자료들을 후학들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공개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자료들이 앞으로 차후에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정말 시간을 10년, 20년 단축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락의 추억이 한자로는 칸막이롱이라 하였고 한자로는 상자상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건축 혹은 소목의 용어로는 장농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각 하죠. 건축 용어에서 누각 바로 다락누자 아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이어지고 2층에 우물마루를 깔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조형물이 누각입니다. 자, 누각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저축해 놓으십시오. 저 김어균이가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우리 은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보금자리를 제 손으로 직접 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건축을 하고 한옥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보금자리를 지어드리는 것도 저의 하나의 이 세상에 나온 소임이기도 합니다. 자, 다락루는 동국정운에도 월인석보에도 신증유압에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요. 버마대사전, 여러분 버마대사전도 꼭 찾아보십시오. 대만에서 집필한 버마대사전도 괜찮고요. 또 물론 학문적으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학문을 열심히 하신 학자분들의 사전들도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심의 다락방, 다락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경전이 고스란히 우리 손에 물려지고 우리 손에 닿을 수 있게 해준 매개체였습니다. 그 다락은 우리 동심의 다락방, 할머니 댁의 꿀단지 엿단지의 다락방, 그리고 저 김옥윤이는 건축으로서의 다락방, 또 건축 용어로서의 다락방입니다. 다락, 바로 버모이자 버모 문자이고 그 문자는 우리말 다락에서 그대로 전해졌음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을 지으려면 이 건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양판이라고 하는 넓은 판에 그려내야겠죠. 자, 그리다. 우리가 그럴문 그리다 할 때의 그리가 뭘까요? 아마 벌써 예상하시고 그거겠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보조화면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는 범어로 이렇게 쓰고 그 내용 끓이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다, 묘사하다. 즉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지요. 바로 설계도를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글을 쓰다 하는 용어가 그리다입니다. 자, 용비어 천가의 43장, 46장에 그려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사, 이렇게 구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증유압의 하권 41쪽에 한자로 그릴 묘자를 써놓고 묘사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범어경전의 체문에 의해서 약간 변형된 글자에도 그리누, 그름 그리느니 해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즉 데바나가리 문자에는 범어사전 304페이지 둘째 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누, 그림 그리느니 화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고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석보상절 13장 12줄째 그리사 보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사 보대. 그러면 요새 그리나 보지, 그렇게 그리나 보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림 잘 그리는 유전자를 가진 우리 아이들 있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예술가로 또 발전하고 예술가로서 또 명성을 또 세계의 만방에 떨칠 때는 우리 문자와 글자 혹은 우리 말에서 연원된 범자, 실단문자, 데바나가리체 문자, 그리고 굽타문자, 브라미문자, 이런 문자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리고 테우보키의 하도문자, 천지인 우아우어 요야요 문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선양내운이라고 하는 책은 범을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면 고양이를 그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선양내운인데요. 즉 꿈을
원대하게 가지라는 뜻이죠.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반대로 얘기했죠. 용의 꼬리보다는 닭의 대가리가 낫다. 대골박 대가리요. 닭의 대가리가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닭의 벼슬관, 출세하는 거로 보고, 또는 인도 북부 지역의 천축국 지역에서 장미개라는 닭이 있습니다. 꼬리의 길이가 6m가 넘고 더 길게는 10m가 넘는 그러한 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개 검색해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봉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컫는 이 아주 영물을 쏙 빼닮았습니다. 즉 봉황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나온 그러한 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은 꾸꾸대 꾸꾸꾸 하죠. 범어로 꾸꾸다 꾸꾸가 닭입니다. 그 영어로는 까꾸다 까꾸 이렇게도 하죠. 바로 그 우리말이 그렇게 문자로, 언어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 그리스어, 프랑스, 독일어, 영어, 우리 열심히 또 학문하는 여러 학자들이 밝혀놓았죠. 특히 영어는 우리말에서 왔다. 대중언어연구소의 박대중 선생님, 이런 분들도 또 그 기여하시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 차차 이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도 조금씩 드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학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이다, 그리고 혹은 글월 이런 문자로 표현을 할 때 그림의 몇 커트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뭘 그릴 건가 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눈치챘다. 칫다가 알아채다, 그의 속마음을 알아내다 이런 뜻이죠. 칫다, 바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러함이다. 저거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그라하고, 우리 호남 사투리로 그라하고 그라고 이 뜻과 냄새가 난다. 그라고 난 다 알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챘다와 또 비슷하게 쓰여졌던 그런 말들입니다. 자, 보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야 냄새가 날 것 같은, 자, 데바나가리 문자, 즉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문자에 나오는 그래야 냄새가 날 것 같은 이러한 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라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라지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라지라,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라지라. 그리요, 충청도는 이렇게 하죠.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라하고 그라지라를 여러분들 한번 댓글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래야, 이런 뜻을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경상도에서 또 사셨던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글을 보고 여러분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도 사투리는 그라지라. 그럼 경상도 사투리, 저 함경도 사투리는 뭐라고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석봉천자문에는 그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라다. 자, 근데 천자문이, 여러분들 우리는 석봉천자문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제가 기왕 호남 사투리를 조금 소개했으니까 호남 쪽의 광주 지역에서 천자문을 옛날에 집필하셨는데 바로 광주 천자문입니다. 광주 천자문에는 그라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 음가를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광주 천자문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광주 천자문 한번 검색하시고 혹은 서점에 혹은 도깨비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광주 천자문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한 권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투리로 되어 있는 한석봉 천자문과 사투리 되어 있는 천자문을 비교해 보면서 보면 오늘날의 어원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사실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동신속 삼강에도 그르다,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래야, 이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석보상절에는 그리하다, 그리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석보상절 6장 12쪽을 한번 12페이지 쪽을 보시면 12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하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보조 화면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야는 스멀스멀 냄새가 난다. 스멀스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영어에서 스멀스멀이 냄새입니다.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쓰면서 여기에다가 도장 혹은 제 날인 낙관을 해놨죠. 제가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요. 이거 제가 손으로 직접 다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함께하는 여러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께 나중에 이걸 전부 잘 만들어서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물론 서체가 그리 훌륭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셨던 건데, 내가 이거를 한 땀 한 땀 꿰매서 너에게 선물한다 하면서 쪽지를 건네주시는 그런 이제 어머님 혹은 고모님, 이모님들이 계셨었죠. 맞습니다.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한 땀 한 땀 딴다 했더니 전라도 분이 그 전라도서 쓰는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공통으로 쓰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잘 모았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연결을 하면서 하였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해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족들 간에 그 소통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엄마, 아빠, 니, 너, 이렇게 똑같은 용어를 쓰는 그런 타밀어, 인도 북부 동북부 지역의 타밀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엄마, 아빠, 니, 너, 오빠, 약 1800자에서 2000자를 열심히 또 연구해서 찾아놓으신 학자분이 있습니다. 그분 정말 훌륭한 일 하신 거죠. 제가 그분 덕에 타밀어를 또 수고로이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또 그분을 만난 공덕이고 인연이겠죠. 그래서 타밀어를 들었을 때 제가 더 확신이 생기죠. 맞습니다. 타밀어는 바로 브라미 굽타 문자에서 연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실담 이전 문자에서 타밀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옛 글자를 확인하려면, 특히 한자의 근본을 찾아내려면 제가 총동 문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해 드렸죠. 또 갑골 문자도 강조했죠. 자, 갑골 문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비부는 범어로 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원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한자로는 아비부자를 써 놓으시고 훈농자에나 신증유압에는 동국 정운에는 부라고 써놨습니다. 아비부. 아비라는 공통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비, 아빠. 근데 이 아비는 어디서 연원했냐면 제가 이 보조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메르 문명은 우리 수메르국에서 갔다라고 하였고 그 수메르 문명이 오늘날의 중동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그리고 그 문화들이 저 유럽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발전하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 나오는 요 세기 문자가 바로 수메르 문자입니다. 세기 문자로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느냐? 아브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어렸을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죠. 바로 이 세기 문자에도 우리의 말이 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문자를 열심히 지금 연구하시는 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차후에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근무는 낙빈기 선생만 연구하신 게 아니고 소남자 선생만 연구하신 게 아니고 범어는 강상원 선생님만 연구하신 게 아니고 또 저 김옥윤이가 연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학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통의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학문이고 저의 학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학문이고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학문입니다. 여기에 수메르 문자에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정겨운 용어입니까? 수메르 저 세기 문자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래도 우리 말이 세계 언어의 모태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공통 언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벨탑을 믿으신다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어이 자네 이거 같이 좀 들어 이렇게 말했을 거고 아이고 요거 그랭이 잘 떠서 무너지지 않게 잘 맞춰봐. 우리 조곤조곤 일 잘해보세. 형님 요거 요렇게 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니더. 형님은 어떻게 했는겨? 이렇게 잘 맞췄어요. 했는겨. 경상도, 전라도, 저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강원도. 어느 문자 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문자와 말이 우리 말이 어느 한 가지 사투리 방언이 귀하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극의 문자 한글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저 살려 쓰는데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단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제자의 순서 목화투금승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에 그 순서에 의해서 쓰여지기만 한다면 목화투금수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가나다라 아닙니다. 기역 키읔 여린기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정말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오자도 많이 나오고 발음을 잘못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우리 촬영 감독님이 보조 화면을 잘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상극이 수극화 화극수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다 아셨을 겁니다.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또 그거를 잘 저한테 댓글로 또 남겨놓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선생님이 진정한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지 또 못하셨더라도 그 그림을 보고 상극, 죽이는 글자, 히라카나 가타카나의 죽이는 글자로 우리 훈민정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갈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학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물론 애국자 이런 거 또 혹은 민족주의자 이런 거 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역사 시간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중원에 중원조선 그리고 우리 요하 문명을 일으킨 우리 동이조선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물론 옛날에는 바다 건너도 아니었습니다. 육지로 연결되었던 저 일본 외국 열도조선 한 형제입니다. 반드시 옛 배달국 조선국의 영토를 찾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자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타하지 맙시다. 그들을 전부 잘 우리 형제로 잘 받아들여서 협조하고 그리고 홍익하고 제세 이어하는 그러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수메르 문화의 아버지는 우리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저 중원조선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열도조선의 아버지였습니다. 일본 문자요, 한자요. 우리 문자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말에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주고받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는 100년이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바뀐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정조대왕 때 이계 홍향호라는 선생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조대왕이시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역관이 없이도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말이 소통이 되었는데 통하였는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과 역관이 없이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왕이시여 훈민정음을 살려 쓰셔야 됩니다라고 정조대왕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홍양우 선생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이미 세종대왕의 그 천재적인 훈민정음을 그분은 꿰뚫고 계셨고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정조대왕도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또 어렸을 때 자기 고모님, 이모님, 친척분들께 왕세자로서 하사할 수 있는 선물 등을 직접 언문 글자로 5살밖에 안 된 그 조막손으로 자그마하고 귀여운 손으로 붓을 들어서 선물을 보내면서 선물의 물목을 직접 적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홍양후가 그런 훌륭한 대왕께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문교부 장관, 오늘날의 국어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히라카나 가타카나 문자에 완전히 썩어빠진 한글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한 학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면 그 한 분이 적어도 10분, 100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제 강의 들어보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훈민정음 28자를 전부 다 살려 쓰지 못할 지언정 천지인 우아우어 요야유여 여와 복희의 기읍 곡자 기읍 니은 합쳐져 땅을 이루는 미음
범어로 푸르티비, 푸른 땅, 흑토, 이러한 글자들을 살려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생하고 살리는 글자를 절대로 죽이는 글자로 왜곡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했죠. 왜 오늘날 동과 서로 나뉘고 북과 남으로 서로 극렬하게 대결 구도로 가는지, 바로 우리가 쓰는 문자, 말이 이 하늘의 모든 원리들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저 길가의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 허투루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훌륭한 유전자를 다 몸에 지니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제가 오늘 이 대죽비를 들어 두들겨 작은 모세혈관 유전자 세포 하나가 살아나게 지금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부,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상생하는 글자, 상극하는 글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강의 다시 한번 경청하시고, 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 발음되어진 거 댓글에 제가 설명 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촬영 감독님께 또 부탁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할 때 상생하는 글자, 상극하는 글자에서 잘못 제가 전달된 상극, 화극수, 수극화, 요거 화면에 또 다시 한 번만 꼭 그 그림과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히 갈파하시고, 훈민정음 28자를 살려내지는 못할지언정 순서만큼은 바로 써야 한다는 저의 이 뜨거운 마음을 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달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의 밭으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문자의 밭으로 안내하는 제가 안내자, 자 영어로 가이드죠. 가드죠.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죠. 어느 장소로 안내하는 것을, 가는 것을 범어로 갔다라고 합니다. 발음도 그대로 갔다 가입니다. 근데 그 갔다, 가서 안내할 장소가 바로 언어의 밭, 언어의 그 울타리입니다. 자, 밭은 한자로 제가 참고 자료를 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어로 써놓고 발음하면 밭타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밭전을 써놓고 이것을 밭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월인석보의 1장 46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밭전자에 지자, 땅지자로 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939페이지에 밭을 바타, 데바나가리 문자로 이와 같이 써놓고 바타라고 써놨습니다. 에워싼 토지 혹은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 토담, 돌담 혹은 기와담, 이렇게 담을 쌓죠. 이 담을 바로 어원은 바타, 즉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 안에서 작물을 기르는 이러한 일들을 애워싼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바로
바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월인석보에도 속삼강오륜에는 효편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하면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잘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표기로는 전지라고 합니다. 밭 땅을 전지라고 그럽니다. 논답, 밭전. 전답이 얼마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현 표기의 밭다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바타는 데바나가리 문체로는 이렇게 쓰여지지만 또 그 이전의 실담 문자라는 바로 바타, 밭, 체문에는 또 보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도 여러분 또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자의 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칭송을 받아서 마땅하죠. 그렇죠? 저 여러분들한테 좀 칭찬 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칭찬을 한다, 받든다, 찬양한다, 칭송한다. 이것을 범어로는 받드라고 했습니다. 밭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이 있죠. 바로 밭은 군대 문화에서 상급자에게 경례를 할 때, 집총을 할 때는 받들어 총 이와 같이 구령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받들어 총의 밭은 바로 범어로 받드입니다. 자, 이 받드는 군예에서 받들어 총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는 916쪽에 바로 이 데바나가리체 바트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강오륜의 효편 2장에 받들다, 받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화면에 제가 직접 이렇게 체문들을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중간에 멈추기를 하시고 제가 써놓은 이런 체문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혹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또 뜻이 있어 이러한 공부를 할 때는 얼른 전광석과 같은 비드유, 전광석 같은 속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10년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전초기지 발판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밭에서 혹은 이런 언어의 밭을 소개한 저를 또 칭송해 달라고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자 한자 언어의 밭에서 한자 한자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어떤 부자가 되냐? 학문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부자는 왜 부자였을까? 자, 데바나가리체로 제가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자, 보조 화면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부자는 범어로 데바나가리체로 이와 같이 써놓고 부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7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부자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우리가 부기영화할 때의 그 부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래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경연을 하면서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진 거에도 부기, 부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김옥윤이는 어떻게 저런 용어들을 찾았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또 존중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남광우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학사의 도움을 받아 고어사전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시중에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 우리 저 촬영 감독님, 우리 저 독자들한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고어사전 교학사에서 출판했고 남광우라고 하는 선생님의 조남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국 백상 출판 문화상의 수상. 정말 수상 잘하신 거죠? 이 책에 제가 월인 천강지국을 보든 석보상절을 보든 혹은 경전을 보든 우리 사투리어 언어를 보든 이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만 자에 달하는 그러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조선시대에 쓰였던 문자, 그 전에 쓰였던 문자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저는 또 우리 글을 얘기할 때 물론 제가 양주동 선생님이나 최은배 선생님을 간혹 욕하고 폄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정리를 해서 이거를 후학들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하나 단어들을 적어 놓으시고 이것이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남광우 선생님께서 교학사도 참 박수를 보낼 만한 출판사죠. 교학사의 힘을 빌어 이렇게 이러한 사전들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면 저 60년, 100년 공부해봤자 지금 강의한 거에 10분의 1도 여러분들께 소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30년, 40년 고생할 것을 덜어주고 공부할 수 있게 길잡이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고어의 길잡이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꼭 함자라도 기억해 주시고 또 공부에 뜻이 있으신 분은 또 이런 책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 시간에 수암당 신미대사나 함어당 득통대사를 제가 대단하신 학생이라고 칭찬해 드렸죠. 또 어떤 또 목사님들도 한글을 또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불교에 관련된 능엄경언의 책자를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경주에 지공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향가를 연구하시면서 옳았구나. 저 친구가 우리 문자 어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놓으셨구나. 너무너무 기쁘셨답니다. 저한테 친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그 스님께 받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 아픔들이 일순간 다 깨끗이 치유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말고 같이 일하는 도편수에게 나 지금 어느 경주에 좀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경주에 계신 스님을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그분께 다녀왔습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선물하신 겁니다. 이분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능엄경 언해를 공부하시면서 당신께서 손수 이렇게 토를 하나하나 다른 이런 자료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한 줄 한 줄 전부 이렇게 색칠을 해 가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옆에다
소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자료들을 저한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받아들고 그분이 해주시는 아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한 끼를, 영원히 잊지 못할 밥 한 끼를 제가 그분이 손수 지어주신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한자 한자 메모하신, 자필로 메모하신 이런 자료들이요. 제가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손남자 선생님이나 강상원 선생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 연구하신 자료 제자들한테 요만큼도 공개를 안 하시니 얼마나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만 힘들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한자 한자 또 다른 내용들도 전부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학자적인 그런 양심이, 학자적인 그런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 이거 받아들고 올라오면서 다시 또 3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전혀 안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 책을 받아들고 전혀 안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중에 제가 또 소개를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될 분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20여 년 전에 쓰신 책인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김봉태라는 저자가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발설을 했군요. 이분은 해외에 포교 활동을 하면서 한글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분인데요. 근데 이 책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주장한 문자의 제자설과 기원설에 완전히 반대되는, 파스파 문자에서 왔다, 버모에서 왔다, 혹은 몽골 문자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가치가 있느냐? 제가 왜 이분을 소개를 하느냐? 이분은 종교적인 또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음양오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기가 어려우시겠죠. 근데 제가 아마 이거 소개하고 이분한테 이런 연락을 드리면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께서 내용 안에 보면 이렇게 발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열심히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몽골 문자도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자 원리와 훈민정음이 어떻게 기원했는가, 하도 원리, 복희 여와의 곡자와 컴파스의 원리, 이분은 이거를 터득은 못 하셨지만 그 터득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료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이분이 훈민정음의 의문체계와 글자 모양, 물론 제가 한 학문과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만큼 노력하고 한글을 보급하려고 애쓰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여러분 문자의 바다로, 문자의 밭으로, 언어의 세계로, 문자의 진정한 세계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출발할 때 나아갈 출자에 발효할 발자 혹은 뛸 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피어날 발이라고도 했습니다. 발. 자, 여러분 출발의 발은 바로 범어로 말 그대로 발입니다. 이렇게 범어로 써놓고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617페이지에 발하고 표현을 그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베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1019페이지에 베다 이렇게 또 내용을 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뱄다. 자,
제가 왜 출발과 배다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나 하면, 배다는 출발의 시점입니다. 즉, 저 남두 육성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출발 지점이 배다입니다. 범어로 배다, 베타 해놓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 구어사전과 동국정원, 신중유합 이런 데는 새끼 배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다라고 똑같은 얘기죠. 바로 수암당 신미대사께서 저 고관사의 복장 유물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생명을 점지해 주시고 남쪽에서 그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 일맥상통한 문자입니다. 배다, 새끼 뱉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표준어에서는 뱉다 이렇게 하면은, 새끼 뱉다 하면은 불경한 소리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뱉다, 우리 사람들한테도 새끼 뱉다 이렇게 써도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정서상으로 임신하였다 이렇게 하지요. 한자로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한자 우리말이고 우리 문자입니다. 임신하다라고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끼 뱉다, 우리 이제 짐승들, 소나 돼지, 말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새끼 뱉다 하는 것이 바로 데바나가리 문자로 뱉다, 배다입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1019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 뱉다, 임신하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저 문자의 밭으로, 언어의 밭으로 들여다보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시지요? 자, 여러분, 머리가 아프신데 조금 머리를 골 아프다, 골 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잠깐 쉬었다가 골 때리다, 골 아프다, 머리가 대골박이다. 그럼 그 골이 뭐리고 대골은 뭐냐 하고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골 아프다라는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골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범어에서. 역시 찾아보니까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도 정확히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골라다, 골 아프다, 골 때리다. 남명 상권에도 41쪽에 뼈골, 뇌골, 골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요. 6조 약서 15장 쪽에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골은 골라다, 골 아프다, 골 때리다, 대골박과 연관 있는 용어라는 거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379페이지 세 번째 그 단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뼈골, 뇌골, 골라다, 골 아프다, 골 때리다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남명상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골에 사귄달 어때이 은혜를 캅사오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보조 화면에 보면 골에 사귄들 어때이 은혜를 캅사오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6조 약서에는 용이 골을 빠사 버리다, 버리고 가다, 즉 용이 뼈를 벗어버리고 갔다, 혹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갔다,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바로 범문자의 골, 이와 같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단어와 연관된 얘기들을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어디 한 군데 허튼 데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께 또 반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바로 우리 글과 우리 문자가 세계 언어, 세계 문자의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말이 세계 문자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의 DNA는 바로 이러한 세계 최고의 문화가 우리 DNA 속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서문에서 세종대왕 혹은 우리 상고사의 배달국의 황제, 조선국의 단군들을 제가 칭찬해 드렸죠. 자랑스러운 선조가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를 드릴 때 부의 개념 혹은 가치관의 개념으로서 돈을 많이 쌓을 것이냐, 학문으로서 공덕을 쌓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조금 귀에 거슬리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 우문의 원리를 정확히 간언하고 상신했던 저 학승 함어당 득통과 수암당 신미대사께서는 또 600년 후에 당신들의 학문을 이어갈 저 김헌균, 목수 김허균, 바로 제주도 고관사의 복장 유물에 명확하게 게으르지 않으면 너가 한 문장으로 공덕을 쌓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 얼굴 까맣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야간에 졸린 눈을 비비우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익히고 또는 반복해서 말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본시 머리가 영민하여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반드시 이루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학문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막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응원해 달라고 또 문구도 간략하게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은 꼭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가야 될 얘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고 널리 이롭게 하는 훈민정음을 세종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훈민정음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 어떤 사람, 어느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남북으로 당파가 갈려지고 동서로 당파가 갈려지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분단되고 이러한 아픈 역사를 세종대왕 이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와 문자에서도 연원한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흐름 속에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이 있습니다. 그 소임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말 속에서, 문자 속에서도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 자세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600년 전에 세종대왕을 보내셨고, 10,000년 전에 을보록을 보내셨고, 그 600년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다시 6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신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바로 600년 동안 간절히 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문자의 바다로, 문자의 세계로, 언어의 바다로, 언어의 세계로 제가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앞다투어 앞으로 가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저의 구독자 약 500여 분, 저의 강의 청취자 약 5천여 분, 이분들이 앞으로 저 해외 동푸, 저 동북 삼성 위쪽, 아래쪽, 열도까지 전부 우리말로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정말 디딤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을 모아서 언어를 연마하고 갈고 닦고 다시 재생산해내고 더 아름다운 문자와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콩으로 맷돌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여기에 꼭 필요한 간수, 소금과 빛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불가에서 비로차나 바이로차나 빛을 얘기했습니다. 비디유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야훼, 허파, 심장, 렁스, 이러한 모든 기운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모으고 규합하고 또 모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자,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우리의 문화가 오롯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그 디딤돌로 맷돌을 만들고 맷돌의 손잡이를 만들어 끼우고 열심히 우리 최초의 농사를 지었던 우리 콩을 갈아서, 우리가 최초로 농사 지었던 그 소로리, 남촌리, 벽시를 갈아서 인류 모든 사람들이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그런 문화들을, 그러한 정신들을, 그러한 철학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획하였던 것보다도 길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제가 소개한 그 문자가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자료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고 음양오행, 천문지리, 수학, 컴퍼스로 그려내는 우주의 원리, 파이의 비밀, 피타고라스의 정의, 구고연의 비밀, 마방진의 비밀, 하늘 천체의 움직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는지 저 한간에 점을 치시는 분들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거의 진짜 본뜻은 바로 우리가 늘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저 하늘에 우주를 거기에 담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가불병정 무기경신은 여러분들 재미삼아 보는 사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문과 지리, 우리 언어 문자, 사람의 살아가야 길 도리,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 600년 전에 우리 역사의, 우리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학승 함어당 득통과 수암당 신미와 정인지와 발악사와 그리고 종국에 와서는 저 김옥균이를 전부 이 땅에서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언어로 마당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문자의 바다를 헤엄쳐 가봅시다. 문자의 밭에 가서 콩을 따고 벽씨를 수확하고 열매를 수확하고 한바탕 멋지게 놀아봅시다. 앞으로 훈민정음이란 이 훌륭한 문화의 배를 타고 여러분들과 문자의 세계로, 언어의 세계로 저 아름다운 파랑새가 있는 나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함께 가실 걸로 믿고 저 또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 강의는 제가 더 놀라운 더 놀랄 게 있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놀라운 비밀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다 가이드 안내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문에는 우리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현장과 유물과 그리고 서적, 그리고 향가, 그리고 시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화토금수 상생의 원리의 살려주는 문자로 가기 위해서 지금 첫 발을 내디었습니다. 살립시다. 살려냅시다. 그 살리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바탕 놀아볼 수 있는 그런 문학의 세계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이었습니다.